와,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페이스리프트 모델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가격이라고 봅니다. 9월에 공개될 예정인데 모델 Y처럼 가격이 확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형 모델 3 후륜구동 모델의 목표 가격이 약 3,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행 모델하고 비교하면 580만원 정도 낮은 거고, 우리나라에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평균 보조금 1,000만원을 더해서 2,600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단 거죠. 이 소식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은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가격을 많이 올린 자동차 회사들은 어쩌냐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모델 3 신형 소식하고 더불어서 우리 배터리 기업이 LFP 배터리 시장에서 늦어지게 된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출된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풀체인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거의 풀체인지로 바뀌는 게 이번 모델 3의 특징입니다. 테슬라한테 중국은 워낙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식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는 일정은 9월이고요. 중국 고객들 인도는 10월쯤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바뀌는 건 디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1열 통풍 시트 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인하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큽니다. 목표 가격이 약 3,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현행 모델 3 후륜구동 모델보다 580만원이나 저렴한 거라서 신차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을 시가라고 욕먹던 테슬라가 깨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CATL에 최신 M3P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배터리 용량은 66kWh고 신형 배터리 시스템인 만큼 기존 배터리 팩보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 내구성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라서 아직은 불신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믿음이 가는 이유가 최근에 토레스 전기차가 환경부 인증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LFP 배터리는 겨울철 효율이 최악이라는 공식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신형 모델 3도 LFP 배터리의 겨울철 효율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최근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비싸다는 말이 많긴 했지만 사실 모델 3는 원래 보급형 전기차로 등장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5천만원대였고 이때는 전기차 대부분 1억 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었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확산시켰던 차는 모델 3인 거죠. 물론 최근에 가격이 자주 오르내리면서 보급형 전기차라는 수식어가 퇴색되긴 했지만 신형을 통해서 보급형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2천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고 하니 이게 뭐지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도 명확하고 이에 따른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걱정도 분명한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후발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이나 된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있으니 후발주자로 인식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선두주자입니다. 전세계 판매량만 봐도 그렇고요. 2위와의 격차가 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갑자기 늘리기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서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국 시장을 위해서, 그 다음이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쉽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작년에 중국에서 집계된 판매량을 기반으로 전기차 순위를 나타낸 건데요. 3위가 테슬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테슬라는 중국 입장에서 수입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벤츠랑 BM이 제네시스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리죠. 정작 실제 판매량은 KG 모빌리티보다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또 도로에 널린 게 벤츠랑 BM이잖아요. 그만큼 상당하다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테슬라한테 중국은 굉장히 거대한 수요 국가란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란 겁니다. 비교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미국은 LFP 배터리 사용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글로벌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LFP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도 보면 LFP 배터리 생산 비중을 CATL하고 BYD 같은 중국 브랜드가 싹쓸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 사용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 그리고 그 다음이 글로벌 시장이란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기차가 이제는 저렴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보급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선 거대 수유국인 중국
중국한테도 잘 보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잡고 굉장히 영리하게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우리 배터리 기업이 LFP 배터리 시장에서 뒤처져 있냐?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우리 배터리 기업이 늦었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왜 배터리 주요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겠어요? 중국이 배터리 원재료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순위권 수준이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매장량하고 생산량 통계에서 중국은 3위권과 5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LFP 배터리 개발과 생산이 빠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국에서 원재료를 해결하고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개발과 생산을 이어가면서 시너지가 발휘됐던 겁니다. 미네랄하고 가스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맵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초반 러시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마케팅과 전략이 펼쳐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아까 봤던 통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LFP 배터리를 굉장히 홀대한 시장입니다. LFP 배터리 개발 단계가 아니고 대부분 양산 준비 단계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핵심 특허가 대부분 작년에 만료됐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기존에 개발하고 연구해놨던 LFP 배터리를 좀 더 자유롭게 양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현대차도 이런 걸 감안해서 2025년부터 우리 배터리 기업들하고 LFP 관련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사실상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늦었다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도 이거고요. 우리 자동차 제조사들 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걸 잠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LFP 배터리 비중을 늘려가면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리튬이온 배터리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다른 방법으로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원재료 비율을 바꾼다거나 재료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한국전기연구원이 리튬형 배터리 관련해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이 비싼 히토류를 양극재로 사용하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랑 다르게 황을 양극재로 사용해서 배터리 제조 단가를 낮추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도 5배 정도 높아서 차세대 배터리라는 수식어도 붙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리튬 황 배터리의 문제점이었던 양극화의 물질이 손실되는 걸 해결했다는 게 포인트였는데, 아예 이런 방향으로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LFP 배터리도 원가가 상승하면서 저가형 전기차 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튬 인산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연초 대비 84%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작년에 대부분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하고, 한쪽에선 LFP 배터리가 답이라 하고, 전망은 또 다른 것도 나오고 하니 예측이 정말 어렵다는 거고, 치킨 게임이라는 말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점유율은 아직 건재합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해버리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2위 정도는 합니다. 중국을 함부로 무시하다가 따라잡힌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기업 기술력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확실합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하든 다른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하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방향이란 거고, 이미 테슬라가 너무 적극적이라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성까지 인정받으면 알아서 잘 살아남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